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주입의 휴원이 좀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너희들에게 공부 학습에 대한 그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은 없지만 빈 교실에 혼자 서서 문제를 좀 풀어주고 내용 설명을 좀 하려고 일단 카메라 앞에 섰고,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일단 빈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도 그렇지만 선생님이 방금 수업을 촬영을 했어요. 했는데 마이크가 녹음이 안 돼서 지금 1시간 정도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는 중인데, 체크를 좀 못한 선생님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지금 뭘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하냐면, 지수라고 하는 단원의 대표예제 문제하고 그 문제를 설명하면서 문제필에 필요한 실전 개념, 그러니까 반드시 좀 우리가 이제 유형이 많다 보면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막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물론 다 알면 좋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반드시 숙제되는 실전 개념 위주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자, 문제 풀이를 잘 보면서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수라고 하는 단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5개 예제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 주제는 바로 뭐냐면, 자, 제곱근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기 위한 부분이니까,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그 문제 옆에다가 잘 정리하길 바랍니다. 자, 방학 동안에 우리가 이제 파란 책에다 사실은 그 내용 정리를 많이 했어. 유형이 많았잖아. 지금 설명하는 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제곱근의 정의를 펼게. 자, 제곱근의, 자, 정의가 일단 지수 단원에서 설명하고 싶은 가장 또 중요한 주제기도 하니까 하는 제곱근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자, n 제곱근. 자, 요거는 바로 뭘 얘기하게 되는 거냐면, x n승은 a라고 하는 이 방정식에 해당. 쉽게 말해서 n번을 곱해서 a가 되는 수, 걔를 바로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해서, 기본대로 얘는 n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얘는 몇 개다? n개의 해. n개의 해이자, 자, n개의 제곱근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4의 5제곱근이다. 5제곱근. 그럼 요거는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5번을 곱해야 4가 되는, 자, 5차 방정식의 해. 그래서 얘는 몇 개다? 기본적으로 5개가 존재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여기서 뭐 얘기했지만 이 실수인 놈의 개수를 많이 물어보거든. 실수인 것. 그럼 여기는 지금 이 5차 방정식의 해가 5개인데, 그 과연 이 중에서 실수인 것은 과연 몇 개가 되느냐? 자, 요게 이제 이 제곱근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n번을 곱해서 a가 되는 이 방정식의 해 중에서, 자, 실수인 것은 과연 몇 개가 되느냐? 정리할게. 이거 좀 정리해 주셔야 돼. 자, n값이 짝수이냐? 자, n값이 홀수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요거는 일단 숫자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게 가장 간단하니까 정확하게 한번 숫자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예를 들어 홀수인 경우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만약에 뭐 5번을 곱해서 3이 되는 수, 뭐 아까 했으니까 이걸 해도 되긴 하는데 뭐 이거 해볼까요? 자, 5번을 곱해서 4가 되는 수, 얘는 과연 몇 개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얘는 바로 y는 x 5제곱과 y는 4의 교점이다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y는 x의 5제곱하고, 자, y는 4의, 자, 교점은 과연 몇 개가 되느냐? 그게 바로 실근이 몇 개가 되느냐? 실수가 몇 개가 되느냐? 뭐 그거 얘기거든. 그냥 y는 x 5제곱은, 자, 홀수 차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함수라 해서, 자, 원점에 대칭이 되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자, y는 x의 5제곱, 그리고 y는 4라고 하는 그래프는 위에다가 y는 4 다 그렇게 x가 평행한 y는 4 그려주시면 바로 이렇게 한 개의 교점이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는 5개이긴 한데, 그 중에 실수인 것은 이렇게 교점 개수처럼 딱 한 개 존재하고, 얘를 뭐라고 부른다? 5제곱근 4라고 부른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요게 이제 바로 제곱근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5번을 곱해서 4가 되는 수가 있어. 근데 뭐도 있냐면 5번을 곱해서, 자, 5번을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도 분명히 존재를 해. 자, 홀수번 곱해서 음수되는 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y는 x 5승하고 y는 마이너스 4의 교점 계산해야 되는데, 자, y는 마이너스 4는 얘하고 등간격 떨어져 있는, 자, y는 마이너스 4라는 선을 타게 그려주시고, 마찬가지로 교점계수 몇 개다? 한 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다? 아, 5번을 곱해야, 자, 마이너스 4가 되는 수. 그래서 5제곱근 마이너스 4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근데 이 y는 x 5승의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이 꼭지점이, 꼭점이 아니라, 자, 원점에 대한 대칭. 근데 y는 4하고 y는 마이너스 4도 서로 원점에 대한 대칭.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은 서로 어떻게, 떨어진 거리. 자, x좌표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반대 부호가 바로 얘가 되더라. 그래서 편하게 얘기하자면, 자, 홀수 제곱근 안에 있는 음수는 밖으로 나와서 얘는 바로 마이너스 5제곱근의,
자, 4가 되게 되더라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자, 필요하겠다. 다시 한번 자, 홀수 제곱근 안에 있는 음수는 자,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성질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래서 홀수 제곱근 아까 얘기했지만 이 방정식 근개수가 n개인데 자, 실수인 것의 개수 중에서 자, n값이 홀수가 되는 케이스들은 대상 숫자 a의 부호가 양수여도 음수여도 0이여도 상관없이 자, 무조건 교점계수 하나 되기 때문에 n값이 홀수인 경우에 지금 내가 하는 뭐다? 실수의 개수 n개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가 n값이 홀수인 경우는 바로 무조건 한 개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근데 짝수인 경우는 좀 달라요.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선생님 6번을 곱해서 4가 되는 수.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y는 x 6제곱과 y는 4. 자, y는 x의 6제곱과 자, y는 4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을 좀 찾아주시면 되겠다. 근데 짝수 참수는 마치 이 참수처럼 자, y는 x 6제곱의 그래프는 자, 요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그래서 y는 4하고의 교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자, 두 개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구나.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 6번을 곱해서 4가 되는 수 6제곱근의 4. 얘는 근데 그 중에 음수인 마이너스 6제곱근의 4다라고 해서 자, 얘가 짝수인 경우 n값이 짝수인데 대상 숫자가 양수인 경우는 자,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래프를 통해서 만약에 x를 6번 곱한 게 0이다 라고 하면 y는 x 6제곱과 y는 0과의 교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교점계수는 0 1개, 실수 1개. 자, 6번을 곱해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이 되는 수를 찾아라 라고 하면 뭐 상식적으로 짝수번을 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존재하지 않겠죠? 실수 범위 안에서. 근데 그래프적인 의미로도 y는 x 6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3하고의 교점 찾아보시면 자, 교점이 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근의 개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실근의 개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리해 볼게요. 자, a의 n제곱근 이 방정식의 해 기본적으로 n개 해가 되는데 n개의 제곱근이 있는데 그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는 n값이 홀수인 경우는 대상 숫자의 부호에 상관없이 자, 무조건 1개. 근데 n값이 짝수인 경우는 a값이 양수면 이렇게 2개. 자, a값이 0이 되면 몇 개? 1개. 자, a값이 음수가 되면 존재하지 않는다. 0개. 그래서 얘가 2개, 1개, 자, 0개 존재하게 된다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에 자, 실근계수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n의 값의 홀짝성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a의 자, 부호를 보셔야 된다. 자, 물론 n이 홀수인 경우는 a의 부호를 볼 필요 없이 자, 무조건 1개지만 n이 짝수인 경우는 a의 부호에 따라서 자, 계속 달라진다. 이 부분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표제 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자,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뭐 답이 여러 개인가 봐. 자, 첫 번째. 자, 마이너스 2의 제곱 같은 경우는 4죠. 그럼 4의 제곱근은 풀마이다. 맞죠? 자, 4의 제곱근의 정의는 자, 제곱해서 4가 되는 이 방정식의 해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 자, 근데 만약에 제곱근 4를 구해라. 제곱근 4는 제곱근 4가 되니까 그냥 2. 제곱근 4는 그냥 2. 4의 제곱근은 풀마이. 이거 뭐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던 부분이지만 조금 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자, 두 번째 볼게. 자, 우리가 요거 주의해야 될 게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우리가 n제곱근,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요 n제곱근 a라고 하는 5제곱근의 4라든지 아니 6제곱근 4라든지 이게 의미가 자, 6번을 곱해야 4가 되는 수를 얘기하게 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n번을 곱해서 a가 되는 수, n제곱근 a를 실제로 n번을 곱하면 얘는 바로 뭐가 되냐면 a가 되게 돼요. 자, n값의 홀짝 상관없이 자, a의 부호에 상관없이 자, n번을 곱해야 a가 되는 수를 실제로 n번을 곱했으니까 얘는 바로 a가 되게 된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참고해 두시게. 자, 순서가 좀 바뀌어서 a를 n번 곱한 거에 n제곱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자, 요거는 이제 기억해 둘게. 일단 정리를 하고 이유를 얘기를 할게. 자, n이 홀수인 경우는 얘는 그냥 a. 자, n이 자, 짝수가 되는 경우는 얘는 뭐다? 절대값 a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돼. 차이점을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돼. 자, 제곱근 한 다음에 걔를 n번 곱하냐? 자, n번을 곱한 거에 n제곱근이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분명히 기억을 좀 해두셔야겠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뭐 이 부분 살짝 좀 이제 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단 뭐 내용 설명한 부분들 내용 정리는 좀 잠깐 그냥 일시정지 멈춰놓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따라오셔야 되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많지 않아. 몇 개 없어. 지수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 몇 개 없으니까 반드시 기억해줘. 자, 이건 뭐냐? 자, 짝수인 경우를 예를 들면 될 것 같아. 자, 만약에 뭐 4번을 곱해서 자, 마이너스 2의 4제곱 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의 4제곱이 자, 4제곱근에 뭐가 되냐면 16이 되게 되고 그럼 이 친구는 2의 4제곱에 뭐 4번을 곱해야 16이 되는 수가 2가 돼서 자, 이렇게 n하고 얘가 서로 같은 짝수인데
자, 음수가 어떻게 됐어요? 부호가 밖에 나왔으니까 이게 n값이 짝수인 경우는 자, 절대값 a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 친구가 자, 마이너스의 절대값 돼서 2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 만약에 뭐 6제곱근에 예를 들어 2의 6제곱이다라고 하면 6제곱근에 이거는 바로 64가 되고 자, 6번을 곱해서 64가 되는 수 바로 2가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자, 우리가 분명히 이 두 개를 좀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니은 옆에 자, 분명히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n값이 홀수냐 짝수냐 a의 부호에 상관없이 이거 항상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다. 자, 지급 볼게요. 하여튼 그래서 결국에 얘는 뭐가 돼야 돼? 3번을 곱해서 마이너스 a가 되는 수를 실제로 3번을 곱했기 때문에 부호에 상관없이 얘는 마이너스 a가 되는데 a라고 했으니까 얘는 잘못된 얘기다. 얘는 맞는 얘기였다. 자, n까지 짝수이고 a가 양수일 때 방정식의 개수는 자, 이거를 만족하는 자, n개가 아니라 2개가 존재하겠죠. 자, 방금 설명했던 개념이야. n값이 짝수고 자, 대상 숫자에 보고 양수가 되다 보니까 자, 얘를 만족하는 실수 x의 개수는 몇 개다? 2개다. 그러니까 실수라는 얘기가 없이 자, 요거를 만족하는 x값이 n개냐라고 하면 맞는 말인데 자, 실수 x가 n개라 했으니까 요 말은 잘못된 얘기다. 자, 마지막 볼게요. 자, n값이 홀수일 때 자, 마이너스 3의 n제곱근 중에서 자, 실수인 것에 개수. 자, 마이너스 3의 n제곱근이면 n값이 홀수이기 때문에 n번을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자, 홀수 제곱근 같은 경우는 홀수 제곱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마이너스 n 제곱근에 3이 되더라 라고 해서 리을에 나와 있는 말도 맞는 말이 된다. 그래서 대표적 1번 자, 제곱근의 정의를 일단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이렇게 참고점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뭐 첫 번째 문제 1번 아니면 2번 문제로 자, 항상 등장하는 문제니까 자, 반드시 개념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선생님 잠깐 마이크 좀 잠깐 체크할게. 오케이. 자, 마이크를 선생님이 체크를 좀 중간중간 할게요. 한번 영상을 날려먹어서 조금 이제 걱정이 돼서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의 실전 개념 첫 번째가 이제 제곱근의 정의에 대한 얘기였고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제곱근을 이제 지수로 표현할 수 있냐, 제곱근을 지수로 표현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해 지수의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 지수의 실전 개념 두 번째 주제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 자, 메모하세요. 자, 봐. 지수의 확장이라 해서 자, 0이 아닌 밑에 대해서는 자, 모든 숫자의 0제곱을 1이라 하고 자, n은 뭐라고 할 거냐면 자연수라고 가정을 할게. 자연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a의 마이너스 n 제곱은 바로 a의 n분의 1 제곱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양수 밑에 대해서는 자, 양수 밑에 대해서는 자, a의 n 제곱근을 자, 뭐라고 부르냐? a의 n분의 1 제곱이라 부른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기억해 두세요. 자, 이거 외에도 뭐 지수 법칙 외에도 뭐 몇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자, 요것만 알고 있으면 자, 나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반드시 해두시고 자, 요 주제에 대한 잠깐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자, 세제곱근 자, a의 4제곱근 자, a다라고 하는 예를 한번 간단히 해보자면 자, 쉽게 말해서 n번 곱해 a가 되죠? 근데 이 친구도 n번을 곱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a가 되니까 얘랑 같다 뭐 이 개념인 거거든. 다시 n번 곱하면 a 되는 수 얘도 n번 곱하면 a가 되는 수, n번 곱하면 이렇게 n번 곱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는 a가 되게 되니까 이 둘은 서로 같은 거. 자, 그래서 얘를 간단히 하시오라고 하면 a 곱하기 a의 4분의 1 제곱에 자, 전체 세제곱이니까 3분의 1승. 자, 그럼 이건 a의 1제곱 얘랑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랑 더해줘야 되니까 a의 4분의 5제곱인데 그거 전체 3분의 1제곱이니까 a의 12분의 1 5제곱이다. 이렇게 지수로 간단히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뭐 다양한 계산 문제 나오지만 자,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수가 자, 유리수가 되기 위한 조건,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주제도 잠깐 설명을 할게.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실전 개념이고 아주 간단한 예고. 그럼 이제 실제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는지 좀 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칠판 지우기 전에 잠깐 멈췄다가 필기 못한 부분들 있으면 다 필기해 주셔야 돼. 가볼게. 자, 우리가 요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좀 해둬야 되는데 자,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 내볼게. 자, 3의 예를 들어 1제곱 3의 다시 자, 3의 마이너스 2제곱 3의 마이너스 1제곱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보시면 얘는 1, 얘는 3, 얘는 9 얘는 3분의 1, 얘는 9분의 1처럼 이렇게 자연수의 어떤 지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놈들 중에서 지수가 0 또는 자연수가 되면 그 최종적인 결과는 자연수가 되고 이 위에 있는 지수가 마찬가지로 음수인 징수가 될 때, 음수인 정수가 될까지 되면 이렇게 수가 유리수까지 확장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3의 2분의 1승처럼 이 지수가 정수가 아닌 경우는 자, 루트 3 같은 친구들이 돼버리고 얘는 뭐가 된다? 자, 무리수가 돼버리게 된다는 성질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의 주제는 바로 뭐냐면
자, 자연수. 자, 이해를 했다면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자, 자연수 A에 대해서 자, A의 n분의 n제곱. 뭐 그냥 A의 x제곱이라 할게요. 자, 자연수 A에 대해서 A x제곱이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문제가 있고 자, 유리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뭐냐면 아예 x가 0 또는 자연수가 돼야 돼. 0 또는 자연수. 0 또는 자연수. 근데 자연수의 거듭제곱이 유리수인 이런 형태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면 바로 지수는 뭐가 된다? x가. 이 지수인 x가 자, 정수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 자, 자주 나오는 또 실전 개념이니까 자, 요 내용도 반드시 정리해 두셔라. 정리해 주시고 자, 선생님 이건 마이크를 좀 확인하는 거야. PMI죠? 아, 이 빈 교실에서 참 혼자 수업을 하려니 좀 쓸쓸하긴 한데 자,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실제로 시작을 해볼게. 자, 일단 지금 개학이 2주만큼 연기된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1시간 정도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자, 일단 뭐 우리 구주입에서는 일단 공식적으로 자, 휴원을 언제 할까까지는 일단 수요일까지는 확정이 됐고 그 이후는 아직 정해진 부분은 없는데 자, 혹시나 뭐 더 장기화가 된다면 선생님이 나름대로 다 지금 이렇게 영상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선생님이 다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 고민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이제 전화하면 전화 좀 받고 오케이? 자, 가볼게. 자, 얘를 지수로 표현하면요. 자, 5의 3분의 b제곱. 자,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7의 a분의 1, 그 다음에 5의 b제곱의 전체 3분의 1 제곱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는 그런 지수 법칙에 의해서 자, 요거를 7의 자, 3분의 a 더하기 1로 나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이거 전체 5분의 1 제곱이니까 5제곱근이니까 5분의 1은 돼서 자, 두 번째 질문은 5의 자, 5분의 b 플러스 1. 그 다음에 7에 바로 5분의 a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랑 얘가 지금 현재 유리수라 했으니까 그럼 얘가 지금 현재 뭐가 되고 정수가 되고 얘가 지금 현재 정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자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랑 얘가 기본적으로 정수가 좀 돼줘야 되니까 유리수가 돼줘야 되니까 그럼 얘가 저와 얘를 얘로 나누는데 얘가 유리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유리수를 유리수로 나눠줘야 되고 그럼 얘가 유리수가 돼야 되거든? 그럼 얘가 유리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는 3분의 b가 뭐가 되냐면 정수가 돼주셔야 된다고. 3분의 b가 정수. 그래서 3분의 b가 정수가 되고 그 다음에 5분의 뭐가 되고 b 플러스 1이 뭐가 되냐면 또 정수가 돼야 되거든. 그럼 얘랑 얘랑 모두 정수가 되기 위해선 바로 어떤 조건? 자, b는 바로 자, 3의 배수가 돼줘야 되고 3의 배수 그리고 b 플러스 1은 바로 뭐가 되냐면 b 플러스 1이 자, 5의 배수가 돼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배수, 정수나 이런 부분들을 배수를 뭐 정수 범위까지 확장을 하냐 이런 뭐 개념을 생각할 수 있지만 A하고 B가 지금 현재 자연수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B가 3의 배수가 돼야 되고 B 더하기 1이 5의 배수가 된다? 그럼 B를 나열해 보면 그럼 B는 일단 기본적으로 3이나 뭐 6이나 9나 3의 배수를 했으니까 뭐 10이나 12가 되거나 아니면 15가 되거나 18이 되거나 21이 되거나 뭐 이런 수들이 가능한데 자, 1을 더해서 5의 배수가 되는 거 1을 더해서 5의 배수가 되는 건 여기는 9라든지 아니면 여기 뒤에는 24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1을 더해서 뭐가 되냐면 5의 배수가 될 수 있는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자,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B를 나열해 보게 되면 자, 9나 24나 그럼 지금 얘가 15가 더해졌죠?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3의 배수, 5의 배수, 그럼 최소금 배수, 15의 배수 그러니까 15를 계속 더한 39라든지 15를 더한 예를 들어 54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자, B가 될 수 있는 값들이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지금 자연수라 했지만 뭐 정수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놈이 여기서 15를 뺀 뭐 마이너스 6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긴 한다. 유리수라 했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좀 깊게 나온 문제니까 자, 요 노름할 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바로 B가 되게 한 조건이 되더라. 좀 마찬가지 원리로 선생님 여기 있는 이 친구랑 여기 있는 이 친구도 자, 정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3분의 A 더하기 1하고 자, 5분의 A가 자, 둘 다 정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기본적으로 A는 뭐가 된다? A는 5의 배수가 돼야 된다. A 더하기는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A 더하기는 자, 3의 배수가 돼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A는 바로 뭐가 된다? 자, 5의 배수가 돼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A를 나열하면 5도 있고 10도 있고 15도 있고 20도 있고 25도 있고 30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자, 그 중에서 3의 배수를 골라달랬으니까 3의 배수 15 또 4의 배수 30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시 미안해 1을 더해서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자, 1을 더해서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바로 1을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수는 바로 5라든지 아니면 20이라든지 다시 1을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거 그래서 5라든지 20이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15씩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A가 가능한 값들은 자, 5나
20이나 15 더한 35가 되거나 자 15 더한 얼마가 되거나 50이 되거나 뭐 이런 숫자들이 자 A하고 B가 될 수 있는 값들이 되겠다. 자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자연수 A 더하기 B의 자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자 5하고 9의 합인 자 14를 정답으로 볼 수 있겠다. 자 두 번째 실전 개념이에요. 첫 번째 자 거듭 제곱근을 일단 지수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 뭐 어떤 문제든 간에 스타일 상관없이. 자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자 뭐 정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유리수가 되기 위한 조건들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지수들이 자 정수가 돼야 된다는 걸로 자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 자 이것도 반드시 나오는 선생님이 알겠지만 그 기출문제를 많이 분석을 하잖아. 이거는 거의 뭐 나올 확률이 뭐 7, 80% 이상 거의 무조건 나오는 문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유형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모든 교과서에도 다 출제가 되어 있고. 자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에서 니네가 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자 실전 개념의 세 번째 주제는 바로 뭐냐면 곱셈 공식 변형이에요. 자, 곱셈 공식 변형. 야, 지수에서 지금 한 5가지 유형을 풀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는 그냥 다 나온다고 거의 봐도 무방할 정도로 다 중요한 유형이니까 자 반드시 풀이를 개념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된다. 자, 지금 현재 양변에 뭔가를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잠깐 한번 해볼게. 내가 어떤 지수 형태를 띠고 있는 식인데 요거 제곱하면은 자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랑 얘랑 곱해져서 a의 2x 제곱이 돼요. 자 내가 지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친구인데 세제곱을 하잖아? 그럼 지수 법칙에서 얘랑 얘랑 곱해지니까 a에 뭐가 되냐면 3x가 되게 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우리가 서로 다른 지수식을 봤는데 지수가 2배지? 제곱을 해야 돼. 자 서로 다른 지수식을 봤는데 지수가 3배네? 그럼 뭐 해야 된다? 세제곱을 하셔야 돼. 이것도 당연하다고. 한번 볼까요? 자 x의 2분의 1제곱이 자 알파벳 2의 2분의 1승 빼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다. 자 근데 구하고 싶은 게 x라든지 x제곱이라든지 볼까? 지수가 2배죠. 제곱해야 돼. 지수가 4배죠. 그럼 4제곱을 해야 돼. 제곱을 하고 제곱을 하셔야 돼. 자 지금 현재 얘가 요 식을 양변 한번 제곱을 해보면 자 제곱하면 지수는 2배. 그럼 이 친구 제곱하면 지수가 2배가 돼서 x가 자 2의 2분의 1 빼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이 형태가 a 빼기 a분의 1의 전체 제곱 같은 이런 느낌. 나의 역수 이런 느낌. 그리고 제곱해 주시면 a 제곱 더하기 자 a 제곱 분의 1의 마이너스 2가 되듯이 그럼 앞에 거의 제곱인 지수 2배. 자 제곱하면 지수 2배 플러스 자 제곱하면 지수 2배. 자 얘랑 곱하면 서로 역수인데 그 2배 한 마이너스 2가 돼서 자 요것이 양변을 제곱한 결과다. 자 문제 주어진 저 식을 자 양변 제곱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와서 일단 숫자 2를 넘겨주시면 x 더하기 2가 숫자죠. 자 x 더하기 2가 바로 2의 1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다. 자 2의 1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자 1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이 자 분자 분모의 첫 번째 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여기 중간에 보니까 x제곱 더하기 4에다가 루트를 씌운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양변 한번 제곱해 보겠습니다. 자 x 더하기 2를 제곱하니까 자 양변 제곱해 주시면 자 x 4제곱 더하기 양변 제곱해 주시면 x 제곱 더하기 자 4x 더하기 4가 일단 전개 안 해볼게. 자 2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전체 제곱 양변 제곱한 거. 자 근데 지금 궁금한 게 x제곱 더하기 4가 되니까 여기는 4를 넘길게.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x의 결과는 바로 2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가 되게 되더라. 자 일단 3은 넘긴 겁니다. 자 우리가 요 좀 구조를 좀 보시면 어떤 느낌인 거냐면 나 더하기 나의 역수를 더한 거 제곱에 빼기 4기 때문에 자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얘는 네모 빼기 네모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가 중간에 부호가 뭐 전개를 하면 사실 좀 복잡해지고 서로 역수 느낌 나는 거 더하기 제곱에서 4를 빼니까 여기 중간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는구나. 그래서 이 친구의 부호가 자 2의 1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제곱이 되고 자 실수 성질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가 되기 때문에 아까 했던 것처럼 루트 a를 제곱한 건 그냥 a지만 자 제곱을 하고 루트 씌우면 절대값 a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도 양변 루트 씌워주시면 자 루트 x 제곱에 더하기 4x는 자 바로 뭐가 되더라? 여기다 루트 씌운 자 루트를 씌우게 되면 자 제곱하고 루트가 사라지는데 자 절대값이 돼서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분명히 자, 이 2라는 이 알파벳이 자, 1보다 큰 수, 요게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1보다 작고, 역수에서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1보다 작고, 그럼 얘는 부호가 양수.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보이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분자에 있는 이 친구가 2 빼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자, 2 빼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쳐주시고, 자, 2 빼기 2의 마이너스 제곱 되니까, 자, 분자는 부호가 다른 얘가 얘랑 사라지니까 2배 2. 자, 밑에는 얘랑 사라지니까 2 사라지니까 얘에서 얘를 뺀, 자, 2배 2의 마이너스 1제곱 나눠주시면 얘는 2의 제곱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근데 요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들이 좀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또 좀 이해가 된다면, 좀 암기를 또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두도록 할게. 자, 어떤 걸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냐면, 자, 워낙 이제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좀 이따 이제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자, 워낙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볼게요. 자, 어떤 주제냐면, 자, 봐봐. 자, 3번하고 4번하고 이제 5번하고 다 보면은, 일단 3번에 대해서, 자, 요 두 가지를 좀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x가 어떤 역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두 개씩일 때 여기서 양변을 제곱을 하겠다. 그래서 x의 제곱을 하게 되면 자, a 더하기 a의 제곱, a의 마이너스 2제곱에 얘는 더하기 2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x 제곱에서 4를 빼게 되면 얘는 바로 빼기 4. 그 양변 빼기 4하고 그럼 얘가 a 제곱에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게 되니까 그럼 이 친구는 바로 a 1제곱 빼기 자, a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전체 제곱이 되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자. 여기서 자, x제곱에 빼기 4를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게 되게 되면 이거 루트 씌워서 바로 절대값 a 1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자, 워낙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자, 이런 형태는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 자, 요거 양변 한번 세제곱 한번 해볼게. 자, x의 세제곱 어떻게 되냐면 자, a의 세제곱이고 뒤에 거 세제곱이고 자, 양변 세제곱 하는 거야. 그럼 더하기 3 곱하기 a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에 a 더하기 a 마이너스 1제곱. 요게 지금 요거 양변 세제곱 한 건데 자, 요 친구는 1이고 자, 요거는 이미 x라고 적어줬기 때문에 자, 3x가 넘어간. 그래서 x 세제곱. 자, 외워야 될 건 빨간색으로 적어줄게. 자, x 세제곱의 마이너스 3x가 자, 바로 앞에 거의 세제곱, a 세제곱, 뒤에 거의 세제곱, a 마이너스 세제곱이다. 자, 이런 형태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다. 자, x가 서로 역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두 개의 수의 합으로 되어 있을 때 자, x제곱의 마이너스 2가 바로 a의 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거.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자, 요거는 뭐 사실은 외우지 않아도 뭐 충분히 유도할 수 있을 텐데 자, 요거는 워낙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세제곱인 형태 자,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자, 3번 이제 문제 옆에다가 자, 내용 정리해서 반드시 암기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자, 있겠다.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마이크를 한번 날려가지고 중간에 영상을 한번 날렸더니 풀었던 문제 또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뚫은 문제를 또 풀고 있는데 아무튼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마이크까지 간만에 선생님이 장착을 좀 했더니 여기 좀 약간 시행착오 좀 약간 있었던 것 같아. 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자, 요런 스타일의 문제를 이제 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지수로 풀 수도 있고 자, 로그로 풀 수도 있는데 자, 로그를 이용한 풀이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 다음 시간에 이렇게 로그 설명할 때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할게. 자,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지수를 이용한 풀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80의 x제곱, 뭐 10분의 1의 y제곱 이런 형태 주어지고 뭐 이렇게 x, y, z가 공식에 존재하는 뭐 이런 네 가지씩 정리해가지고 a를 구해라. 근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얘예요, 얘. 자, 네 번째 실전 개념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변형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형태냐면 자, a의 x제곱이 자, k가 되는 경우에 양변에 x분의 1을 지수를 해서 x분의 1의 지수를 취해서 자, k의 x분의 1로 변형하는 자, 요것들이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좀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먼저 80의 x제곱이 2라 했으니까 자, 깔끔하게 80으로 정리해 주시면 자, 이 친구는 2의 자, x분의 1 제곱 되고 그 양변에 마찬가지로 y분의 1 해주시면 자, 10분의 1이 바로 뭐냐면 4의 자, y분의 1이 되겠고 자, 양변에 z분의 지수 취해주시면 a가 일단 바로 뭐냐면 8의 자, z분의 1제곱이다. 일단은 이런 형태 패턴 나오게 되면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 뭐 간혹가다 문제 보다 보면은 뭐 a의 x제곱이 뭐 b의 2y제곱이 뭐 c의 뭐 예를 들어 뭐 3z제곱이다. 뭐 이렇게 a, b, c에 대한 관계식이 이렇게 따로따로 주지 않고 이게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오른쪽에 는 k라 잡아주신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a는 뭐라고? k의 x분의 1제곱이라고. 자, b는 바로 뭐라고? k의 자, 2y분의 1제곱이라고.
자, C는 바로 K의 자, 3Z분의 1 제곱이라고. 이렇게 식이 없는 경우는 니네가 K라 잡아주신 다음에 식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각각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X, Y, Z가 라는 식이 주어진 경우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뭐 패턴은 두 가지 정도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일단 이 문제처럼 자, 이런 거 다 적어둬야 돼. 잠깐 이게 멈춰놓고 다 적어둬야 돼. 자, 그래서 일단은 80이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제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변에 밑을 일단 통일을 해야 돼. 얘는 2, 얘는 4, 얘는 8이니까 그럼 일단 이 친구를 2의 뭐로 바꾸냐면 y분의 2제곱으로 바꾸고, 자, 2의 제곱 y분의 1승, 그럼 2하고 y분의 1 곱하면 이렇게, 그 친구는 마찬가지로 2의 z분의 3제곱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일단 밑을 통일했는데, 자, 불편한 건 뭐냐면 x분의 1 필요합니다. y분의 2 필요해요. 그리고 z분의 1도 필요하거든. x분의 1 괜찮다 이거야. 그 y분의 2, y분의 2도 괜찮다 이거야. 근데 z분의 1이라는 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현재 z분의 3이니까 여기서 양변에 뭐 해준다? 자, 3분의 1 만들어주신다. 양변에 3분의 1 취해서 자, 무조건 요 형태식을 요런 x분의 1, y분의 2, x분의 1의 형태를 만들어줘야 된다. 지수로 풀라면. 그러니까 로그로 풀면 뭐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자, 지수로 순수하게 지수로만 해결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요런 각각의 지수들을 니네가 이제 만들어줘라. 자, z분의 3? 싫다. z분의 1이 필요하니까 z분의 3에 양변에 3분의 1승을 취해주셔야지만 내가 원하신 나오겠다. 자, 그럼 얘랑 곱하기는 2에 몇 층이 되냐면 z분의 1제곱이 되고, 자, 이 친구는 a의 몇 제곱이냐면 3분의 1제곱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재료들은 전부 다 준비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재료들은 전부 다 준비가 되었다. 재료들. 이제 요리를 해야죠. 자, x분의 1에다가 y분의 1을 더하고 z분의 1을 빼려면, 자, 얘랑 지수를 더하고 여기서 이 지수를 빼야 되거든? 그럼 얘랑 곱한 다음에 얘를 나눠주셔야 돼. 자, 얘랑 곱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더하고, 그 다음 얘로 나눠줘야 이 z분의 지수 빼주시고, 다시 한번 얘랑 곱한 다음에 얘를 나눠라. 자, 얘랑 곱하면 8인데, 자, 얘로 나눠라. a의 3분의 1제곱으로 나눠라. 자, 오른쪽은 그러면은 얘랑 곱하고 얘를 나누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에 얘를 나누니까 빼기 z분의 1. 자, 근데 이 지수가 바로 1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바로 2, 그럼 얘가 바로 얼마가 되더라? 자, 4가 되게 되더라. 자, a의 3분의 1제곱이 자, 4라 했기 때문에 양변 세제곱 해주시면 a는 바로 4의 세제곱이 되고 바로 64가 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지수에서 나오는 내용을 1시간 내부로 좀 정리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좀 설명이 좀 빠르긴 한데, 자, 방학 동안에 좀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라면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들이 자,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좀 어렵다,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좀 어렵다라고 하면 자, 우리 방학 동안에 진행했었던 자, 파란 교재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자, 지수에서 가장 잘 나오는 5가지 유형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자, 다섯 번째 예제는 바로 뭐냐면 실생활 문제야. 자, 선생님이 실생활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하라? 쫄지 말아라. 자, 이게 어떤 뭐 과학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쫄지 말아라 라는 게 두 번째였고, 자, 두 번째 당부했던 거 선생님이 바로 뭐냐면 이런 실생활 문제 나왔을 때 먼저 확인할 게 바로 뭐냐면 이 마지막에 로그가 있냐 없냐. 자, 로그가 있으면 결국에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해가지고 상용 로그로 문제를 풀든 뭐 지수 로그, 방정식, 부등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로그에 대한 정보가 없지? 그럼 이거는 순수하게 지수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약간의 좀 노가다, 속칭 노가다, 하나하나 좀 복잡한 계산이긴 하지만 자, 노가다를 좀 해주셔야 된다. 자, 여기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자, 방사성 동위원소 반감기 이게 나오는 좀 복잡해 보이잖아? 근데 한번 천천히 보자고. 선생님이 일단 이런 식이 주어지면 뭐 하라 그랬냐면 일단 이름표를 한번 적어봐라. 이름표. 자, 여기 각각 나와 있는 이런 변수 tn이라든지 t0라든지 t라든지 n이라든지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게 되는지 보셔야 되는데, 자, n년이 지났을 때 원소 양, 이게 후의 양, 후양, n년이 지났을 때 자, n년이 지난 후의 양이고, 자, t0는 뭐냐면 현재의 양이고, 자, 요 t라는 건 반감기라고 주어져 있고, 반감기, 요거는 지난 연수. 이거는 현재 양과 몇 년이 지났을 때 후의 양에 대한 어떤 관계식이구나 라고 니네가 요 식 이전을 보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변수들이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게 되는지 이름표를 좀 달아달라. 자, 각각의 표시에 미지수에게 자, 이름표 적어주시고, 자, 이제 밑에 한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라듐이라는 원소가 있나봐. 또 이거 과학 아니야. 자, 라듐이라는 어떤 원소의 자, 반감기가 1620년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1000년 후하고 자, 1405년 후에 자, 라듐의 양은 몇 배가 됐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 A라 하고 얘를 B라 하면 자, 봐봐. A가 B의 몇 배냐? 그럼 우리는 바로 B분의 A의 값을 구하라는 거거든? 그잖아. 예를 들어 A가 B의 5배면은 B분의 A가 5가 되듯이
자, A가 B의 몇 배가 되느냐. 자, 요거의 값을 계산해 달라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0년 후의 라듐의 양인 T1000을 자, 1405년 후의 양인 T1405로 나눈 자, 요거의 계산을 해달라는 게 자,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다. 쪼지 마시고 한번 대입만 해볼게. 자, 보통 약분되고 뭐 사라지고 하니까 자, T0는 자, 낸 대신에 1000 대입해 주시면 자, T1000이란 친구는 T0 곱하기 자, T0 곱하기 2분의 1에 1620분의 1000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 친구는 T0 곱하기 자, 2분의 1 곱하기 1620분의 자, 1405년 후니까 1405다. 요거 이제 계산하라는 거. 그러니까 T0 상관없이. 그럼 뭐 처음에 뭐 몇 그램 있었을걸? 현재이면 50g? 뭐 별로 상관없이 어차피 약분되니까 자, 지수법칙에서 윗시계 아래시계 요 지수에서 자, 요 지수를 빼주셔야 되니까 자, 구하고자 하는 거 2분의 1에 자, 1620으로 통분될 것이고, 자, 1000에서 1405를 빼죠. 자, 1000에서 자, 1405를 빼게 되면 자, 마이너스 405. 그럼 이 친구가 마이너스 4분의 1. 자, 그래서 2분의 1에 자,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고, 그럼 이 친구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자,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지수법칙 곱해주시면 2의 4분의 1제곱. 자, 보기 나와 있는 거 찾아주기 위해서 자, 4제곱근의 2다 라고 이렇게 답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대표적 5번의 정답이 되겠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잠깐 좀 끊은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스텝 1하고 스텝 2 문제 중에서 좀 주요하고 좀 어려운 문제 중에 자주 나오는 문제를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포커스온 일단은 지수의 스텝 1은 좀 쉽고 스텝 2는 당연히 조금 약간 어려운 건데 스텝 1 문제 중에서는 좀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문제, 또 스텝 2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들 몇 개 골라서 설명을 좀 해볼 테니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이번 주 금토까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주요 문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 교실이 엄청 추워. 애들이 없어서 그런지 난방을 안 해서 엄청 추워요.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자, 시작할게. 자, 일단 3번 문제처럼 이렇게 제곱근에 대한 참거짓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 자, 기억볼게요. 자,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하면 세 번을 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모두 3개이다. 맞는 말이고. 자, 이 중에서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3이다. 그죠? 자, 3번을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실수는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요 방정식 오른쪽 넘겨서 왼쪽으로 이항한 다음에 인수분 해주시면 자, 실근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자, 4제곱근 625 나왔어요. 자, 625의 4제곱근이냐? 4제곱근의 625냐? 요거 좀 얘기 다르거든? 4제곱근의 625는 4제곱근 자, 625가 되고 얘는 바로 뭐다? 5를 얘기하게 되는 거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5란 답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 625의 4제곱근 중에서 자, 실수인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5냐? 그럼 맞는 말이야. 근데 이거는 625의 4제곱근이 아니라 자, 4제곱근 625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좀 다른 얘기다. 그래서 니은의 말은 잘못된 얘기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81의 4제곱근 기본적으로 4개입니다. 그럼 81의 4제곱근은 뭐냐면 4번을 곱해서 자, 81이 되는 방정식의 해를 얘기하게 되고 기본대로 4개. 근데 실수인 것은 자, 여기 4개. 그럼 이제 짝수 제곱근의 대상 숫자 양수니까 분명히 풀마 2개 있을 텐데 자, 풀마 3이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풀마 3을 4번 곱해서 81이 되니까 요거는 맞는 말. 자, n까지 짝수인데 자, 마이너스 4의 짝수 제곱근은 실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짝수만 곱해서 마이너스 4 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리을에 나와 있는 말은 잘못된 얘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곱근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자, x를 n번 곱해서 a가 되었다라고 하면 요 x를 a의 n 제곱근이라 하는데 자, n 값이 홀수냐 짝수냐 또 a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 자, 요거는 좀 반드시 구별해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게 바로 3번 문제 풀이. 자, 6번 한번 가볼게요. 자, a의 n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 방금 얘기했죠? 자, 그래서 그 개수를 뭐라고 할 거냐면 na, 스몰 n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요것이 바로 뭡니다. a의 이 친구의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 그럼 먼저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이 친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먼저 판단해서 얘가 홀수면 얘랑 상관없이 이거의 부호에 상관없이 무조건 1개. 근데 n 값이 요 값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a가 양수면 2개. 자, 1이면 0, 이거 0이면 1개, 그리고 음수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바로 뭐야? 100번을 곱해서
50이 되는 그 수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 바로 x 100차씩을 했더니 자 50이 되는 이 방정식의 실근. 근데 이제 개수는 좀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한데 자 개수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첫 번째 요놈의 홀짝성을 봐라. 짝수네 대상 숫자 양수니까 그 개수 몇 개다? 2개가 되게 되더라. 느낌 어떤 느낌? 짝수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대상 숫자 양수가 되니까 그 교점 개수가 2개. 그래서 실근 개수는 2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기억은 많은 말. 자, 니은 볼게요. 자, 여기가 짝수 제곱근이네. 그럼 이 친구의 부호가 좀 관심 있네. 근데 지금 A 값이 뭐라 그러냐면 양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음수. 그럼 짝수분 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0이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니귿에 나온 니은에 나오는 잘못된 얘기가 되겠다. 자, 그럼 좀 이렇게 좀 여러 개를 봐야 되잖아. 그럼 니네가 제일 먼저 이 n 값이 홀수인 경우를 먼저 체크를 하세요. 홀수. 얘도 홀수. 여기 n이 홀수. 요건 전부 다 1, 1, 1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n 값이 짝수가 되는 경우만 앞에 있는 대상 숫자 이놈의 부호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짝수 제곱근의 양수인 거 그럼 얘는 2개 얘도 마찬가지로 짝수 제곱 요게 개념이죠. 자 짝수 제곱근의 자 대상 숫자 양수이기 때문에 요것도 2개 그래서 2 더하기 2 그 다음 3까지 더해주니까 자 7이 되게 되더라 라는 디귿의 말은 또 맞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 좀 추워서 교실 추워서 밤에 촬영할 땐 좀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 추워.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유리수의 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일단 지금 현재 얘가 7제곱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마지막에 뭘 해주면 7분의 1 제곱을 해주시면 돼. 자, 루트 a이기 때문에 a의 제곱이 생략이 된 거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그럼 이 친구는 지금 전체 또 4제곱이니까 이거 전체 몇 제곱근? 자, 4제곱근이 되고 그럼 a를 자, 뭐로 나눠라? a의 3분의 1승의 제곱이 되니까 a의 3분의 2승으로 나눠라. 이렇게 이제 천천히 하는 방법도 나쁜 건 아니다. 자, 그럼 a의 1제곱을 a의 3분의 2제곱으로 나누면 이 친구 바로 a의 자 1에서 3분의 2를 뺀 3분의 1승. 근데 그거랑 전체 4분의 1이니까 얘랑 곱해서 a의 12분의 1이 제곱이 되구나. 그럼 이 친구는 원래 a의 2분의 1이 있었었는데 자 a의 12분의 1승을 해주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자 7분의 1 제곱까지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게 이 문제 의도더라. 자 12분의 6이고요. 그 얘랑 더하면 12분의 7이고요. 그래서 얘의 12분의 7인데 표고 전체의 7분의 1 제곱이니까 얘랑 곱해서 자 얘의 12분의 1 제곱이 되더라. 그래서 만족하는 x의 값은 바로 1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2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천천히 할게. 급한 건 없으니까 천천히 합시다. 자,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귀신 선생님밖에 없고 자, 요거를 지금 천천히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뭔가 좀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것 같대. 왜냐면 이 친구를 실제로 계산을 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자 결과가 좀 다른 결과가 좀 나오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계산이 잘못된 거냐에 대한 부분은 자 그걸 실전 개념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n 제곱근의 a를 자 a의 n분의 1이라고 하는 지수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 제곱근을 자 이렇게 분수의 지수로 표현할 때 필요한 조건이 바로 뭐냐면 a 값 밑이 자 양수일 때만 제곱근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여기서 이로 넘어가는 자 가에서 잘못된 부분인지 한번 천천히 볼게요. 자 분명히 홀수 제곱근에 음수는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했어. 이거는 맞는 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간단히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는 이 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자 얘랑 곱하는 이런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 루트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있었던 거야. 근데 얘를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선생님 이거 2분의 1승이니까 요거 2분의 1승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해주니까 얘가 마이너스 2의 몇 지가 되면 1제곱 돼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게 되더라. 근데 얘는 실제로 4고 루트 씌우면 얘는 바로 뭐냐면 2가 돼서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다르죠. 그럼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느냐? 얘랑 같아요. 얘랑이 문제인 거야. 자 밑이 음수일 때는 이렇게 분수의 지수를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얘가 밑이 그러니까 얘랑 식이 같은 건 이제 맞는 말이 되는데 자 얘를 이쪽으로 넘길 때 자 이렇게 밑이 음수인 경우는 자 우리가 지수 법칙을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나에서 이 식은 처음으로 잘못된 계산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자 17번도 이제 사실은 뭐 거듭 제곱근에 대한 대소 관계도 사실 자주 나오지만 실제로 이렇게 거듭 제곱에 대한 대소 관계도 많이 나오는 케이스라 자 이것도 참고짓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계속 이렇게 체크하는 건 마이크가 잘 되나 체크하는 거야. 아까 1교시 때 한번 날려먹었거든. 자 볼게요. 자 이 친구도 11이 여러 번 곱혀져 있고 11 여러 번 곱혀져 있고 11이 여러 번 곱혀져 있고
근데 이 친구도 5가 9번, 11이 9번, 이것도 3이 13번, 또 11도 13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1이 좀 많이 곱해져 있는데, 자, 이 친구가 11이 곱해지는 횟수가 제일 작으니까 내가 얘를 뭐로 나눌 거냐면, 자, 11의 5제곱으로 한번 이렇게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11의 10제곱 되겠고, 자, 11의 5제곱 나누면 얼마? 11의 9제곱으로 나눌게요. 9제곱. 11의 9제곱. 자, 11로 9번 나누겠다. 자, 그럼 첫 번째는 9번 나누면 11이 몇 번 남냐면 6번 남겠고, 자, 11로 9번 나누면 5가 9번 남겠고, 자, 11로 9번 나누면 11이 몇 번 남게요? 11이 8번 남겠고, 자, 11로 9번 나누면 이게 지금 일단 3도 13번, 11도 13번이니까 그럼 3이 13번이 남고 그 다음에 11은 몇 번이 남냐면 4번이 남겠네요. 자, 그다음에 11로 몇 번 9번 나누니까 얘는 11에 자, 10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일단 문제 주어진 식을 좀 간단히 해봤어. 뭐 그리 간단하진 않지만 일단 봐봐. 전체적으로 많이 11이 여러 번 곱해져 있으니까 11로 나눠서 간단히 했다. 그냥 이 친구도 봤어? 여기는 273, 189, 126의 그 최대 공약수를 한번 찾아볼까? 자, 273하고 189하고 그 다음에 126의 자, 최대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이를 3으로 한번 나눠보시면 자, 91이 되고 요거 3으로 나누면 63이 되고 자, 3으로 나누면 40 얼마가 되냐면 42가 돼요. 자, 21로 나눠질 것 같아. 21 맞나? 21, 21, 21, 21. 자, 다시 자, 3으로 나눴어. 273을 3으로 나누면 이게 91이 되고 3으로 나누면 63이 되고 40이 되고 21의 2배, 21의 몇 배? 요건 21의 자, 다시 21의 몇 배가 되냐면 3의 13승이니까 전체가 왜 9제곱 되니까 7승, 21승 돼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3으로 나누면 91이 되죠. 그지? 아니, 바보. 왜 그러지? 21에 10에 이거는 지금 현재 자, 뭐로 또 인수분해가 되냐면 7로 되네. 7로. 요건 13이 되겠고, 그죠? 얘는 9가 되겠고, 얘는 얼마가 됐다? 자, 6이 되겠다. 실수? 실수는 아니고 좀 약간 좀 착각. 오케이? 인정.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수의 최대 공약수가 21이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21분의 1 제곱해 주시고 차수가 크니까 거꾸로 작아지는 거야. 자, 21분의 1 제곱해 주시고 요것도 이거 전체 21분의 1 제곱해 주시면 자, 첫 번째는 바로 뭐가 되고 3의 13승이 되고 자, 두 번째는 5의 자, 9제곱이 되고 자, 세 번째는 자, 11의 6제곱이 되는 자, 요 친구들의 대소 관계를 찾아달라라는 게 자, 이 문제의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찾아볼까요? 자, 가만히 찾아보니까 오케이. 자, 5의 구승하고 11의 6제곱. 자, 5의 구승하고 11의 6제곱은 자, 5의 9제곱이 더 크죠?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는 아니지만 A, B, C라고 잠깐 봐도 될 것 같아. 대소 관계를 우리가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B가 누구보다 자, C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자, 마지막에 여기 있는 이 친구 볼게요. 막 찾아보는 거야. 막 얘랑 대소 관계 비교해서 찾아보고 막 찾아봤는데 요거 지금 양변을 11로 4번을 나눠 보니까 자, 3의 13제곱하고 11의 6제곱 중에 11의 6제곱이 자, 3의 13제곱보다 11의 6제곱이 A보다 누가 크다? C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네요. 자, A보다 C가 큰데 그 C보다도 B가 더 크네? 자, 그래서 우리는 대소관계가 A, C, B 순서대구나. 그래서 정답은 자, 2번이 정답이 되는구나. 요건 좀 약간 좀 독특한 스타일이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수가 좀 작다, 얘 크다라고 하면 자, 최대 공약수의 역수를 곱해서 간단히 하고 예를 들어 만약에 세제곱근 4 예를 들어 뭐 4제곱근 3 자, 이거에 대소관계 비교해라 라고 하면 그럼 이 친구는 4의 3분의 1제곱이고 얘는 3의 4분의 1제곱이니까 그 얘는 지수가 컸으니까 지수를 작게 만들어 준 거고 얘는 지수가 작으니까 양변에 12제곱을 동일하게 해줘서 자, 얘랑 곱하면 4의 4제곱 얘랑 곱하면 자, 3의 3제곱 3의 3제곱보다 4의 4제곱 크니까 얘가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거듭 제곱근에 대한 대소관계는 이렇게 확인하는데 자, 좀 큰 거듭 제곱에 대한 대소관계는 자, 이렇게 역수의 자, 분수의 지수를 취함으로써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는 자, 이런 좀 작은 지수를 가지고 있는 놈들의 자, 대소관계를 통해서 자, 전체식의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를 볼게요.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곱셈공식 변형 문제인데 자, 우리 친구들은 이 정도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이 바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 자, 지금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3이라고 주어진 상황에서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뭘 구해라? 자, 여기는 제곱 요거를 지금 현재 구하라고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수가 몇 배 됐습니까? 3배 됐죠? 자, 지수가 3배가 됐다는 얘기는 얘를 양변 세제곱해야지만 요 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 지수가 몇 배가 됐어요? 4배가 됐어요? 그 이 식을 4제곱해야 되는데
자, 제곱을 한 다음에 그 식을 또 제곱하게 되면 바로 이 식을 얻어낼 수 있다. 자, 이런 뭐 작전이 좀 세워줘야 돼. 자, 그래서 문제 주어진 이 별표식. 자, 분자의 요걸 먼저 구하기 위해서 양변 세제곱을 먼저 한번 해볼게. 자, 간다. 자, 기본적인 세제곱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의 세제곱이야. 저 뒤에 거의 세제곱이야. 다음 더하기 3, 2를 곱하지. a의 2분의 1승과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곱해주시고 자기 자신 다시 와야 되거든. a의 2분의 1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얼마가 되더라? 27이 되게 되더라. 라는 것이 일단 주어진 별표식 양변을 세제곱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역수 1이니까 곱해서 1. 자, 이 친구는 원래 문제 주어진 조건이니까 얘는 바로 3. 그럼 3, 3은 9 넘어가면 자 27에서 9를 뺀 18이 바로 분자의 자 요항이 바로 18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게 된다. 자, 이번엔 요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곱한다면 제곱해볼게요. 자, 별표 양변 제곱하면 앞에 거의 제곱, 자 뒤에 거의 제곱, 자 요거랑 요거랑 곱한 거의 2배인 더하기 2까지 만들어지시고 오른쪽은 바로 3의 제곱인 자 9 만들어져서 넘기면 a의 1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 제곱은 7이 되게 되더라. 자,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도 제곱해 주시면 a의 제곱, 뒤에 거 제곱, 곱한 거 2배 서로 역수니까 2인데 자 49가 되고 넘어가면 이 친구는 바로 47이 되게 되더라. 자, 분모는 49가 되고요. 자, 분자는 20이 되고 자 서로 소기 때문에 분자와 분모를 더한 값은 바로 69가 정답이 되더라.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자, 지금은 좀 약간 기본적인 문제들 또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자 그런 문제들을 정리하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같은 경우는 일단 x값이 4의 3분의 1승, 4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의 차이고 4의 3승의 힘 x. 자,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x고 얘는 x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당연히 양변을 뭐 해야 된다? 세제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셔야 돼. 자, 양변 한번 세제곱. 자, 별표에 주어진 이 식을 양변 세제곱 한번 해볼게. 자, x의 세제곱은 이렇게 되겠네. 자, 앞에 거의 세제곱 지수 3배 빼기. 자, 뒤에 거의 세제곱 지수 3배 4의 마이너스 1승. 자, 빼기 3 곱하기 4의 3분의 1승 곱하기 4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에 자, 자기 자신 4의 3분의 1승 빼기 4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자, 이 식을 양변 세제곱한 결과인데 자, 일단 얘랑 곱한 건 1이고 자, 요거는 일단 문제 주어진 바로 얘가 x가 되게 되고 그래서 여기 통채 마이너스 3x가 저쪽으로 샥 넘어가면 자, x 3승 더하기 3x가 자, 바로 뭐가 된다? 4 빼기 4분의 1 바로 4분의 자, 4분의 16에서 4분의 1을 뺀 4분의 15가 바로 x 3승 더하기 3x의 결과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식이 정확하게 지금 좌변되는 식이 몇 배냐면 4배가 되기 때문에 양변 4 곱해주시면 정답은 바로 15가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22번 문제. 자,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보시면 이 두 친구가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는 정수가 되는 문제였잖아? 근데 이번엔 이 두 친구가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 A하고 B에 대한 조건을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 보자고. 자, 각각 일단 먼저 지수로 좀 표현을 한번 해볼게. 자, 여기는 50은 지수로 표현을 하면 자, 2 한 번 곱하고 5가 2번 곱해져 있는 거라 그럼 이 안에 있는 친구가 자, 2에 A 빼기 1제곱인데 루트니까 2분의 1승 자, 5도 마찬가지로 5의 B제곱을 5로 2번 나누니까 자, B 마이너스 2제곱인데 루트 씌웠으니까 얘를 2로 나눈 거. 요게 바로 첫 번째 항.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자, 2가 2번 곱해져 있고 자, 5가 한 번 곱해져 있고 그럼 2의 A승을 2의 제곱 나누니까 2의 몇 승이 되냐면 A 빼기 2승이 되는데 자, 세제곱근이니까 얘를 3분의 1승 곱하기 자, 5의 B제곱인데 5의 1승으로 나누니까 자, 5의 B 빼기 1승이고 자, 세제곱근이니까 요거의 3분의 1승이다 해서 자, 일단 각각을 지수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자, 근데 이 친구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 자, 이 친구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 그럼 얘랑 곱해서 자연수가 되면은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가 돼야 돼. 물론 어떤 친구들은 얘가 3이고 얘가 3분의 1 되는 거 가능하지 않느냐? 근데 얘랑 지금 현재 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연찮게 서로 다른 어떤 2의 거듭제곱과 5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자연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고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 그럼 A의 입장에서 보자면 볼까요? 자, A 빼기 1이 짝수래. A 빼기 1이 짝수라는 건 A가 홀수가 된다는 뜻이거든. 그럼 A가 가능한 값들은 1이나 3이나 5나 7이나 9나 뭐 11이나 뭐 이렇게 되는데 자, A에서 2를 뺀 게 3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러면서 뺐을 때 2를 뺐을 때 3의 배수 되는 건 누구예요? 5 있죠. 자, 2를 빼서 3의 배수 되는 건 또 누구 있다? 11 있다.
자, 그래서 2를 빼 3의 배수 되는 숫자들은 바로 이렇게 5, 11, 6만큼 증가했으니까 자, 17이라든지 23이라든지 요것들이 이제 바로 A가 될 수 있는 값들. 자, 마찬가지 원리로 선생님 B에서 2를 빼서 2로 나눈 게 뭐 정사되니까 자, B 빼기 2가 2의 배수. 그럼 B에서 2를 뺀 게 짝수가 돼야 되니까 B는 기본적으로 짝수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럼 B가 될 수 있는 값들도 마찬가지로 나열해 주시면 자, 2가 되거나 4가 되거나 자, 6이 되거나 8이 되거나 10이 되거나 12가 되거나 14가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1을 빼서 3의 배수가 돼야 돼. 자, 1을 빼서 3의 배수를 찾아주시면 자, 1 빼서 3의 배수. 자, 1을 빼서 3의 배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6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16이라든지 자, 22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B라는 값이 될 수 있는 값들이 되겠다. 자, 근데 문제에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랬으니까 가장 작은 A와 가장 작은 B를 더해주시면 바로 9가 정답이 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28번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문제 정도만 더 하면 이제 바로 스텝 2로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자, 일단 28번 다음에 자, 30번 문제를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크가 잘 되고 있는지 중간중간 선생님 점검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문제도 아까 우리 예제 문제 풀었던 거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으니까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자, 로그를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지만 그건 선생님이 로그 때 나중에 바로 한번 설명할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할게요. 자, 2를 x번 곱한 게 100이라 했으니까 자, 2를 뭐라 쓸 수 있냐면 100에 바로 x분의 1제곱. 마찬가지로 3을 뭐라 쓸 수 있냐면 100에 바로 y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얘를 5를 바로 뭐를 수 있다. 100에 z분의 1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바로 뭐냐? 일단 밑이 같죠? 그럼 니네가 해야 되는 건 바로 x분의 2, y분의 6, z분의 4라고 하는 놈을 만들어 주셔야 돼. 근데 가만히 이 친구 보니까 얘가 자, 10의 x분의 2제곱이야. 자, 10의 제곱. 자, 10의 제곱인데 그거에 x분의 1 제곱해 주시니까 자, 지수끼리 곱해서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10의 바로 뭐냐면 y분의 2제곱이고 이 친구는 바로 10의 z분의 2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그럼 일단 x분의 1은 만들었네요. 근데 y분의 6이면은 요거 3배 돼야 되니까 양변 세제곱. 자, y분의 6이라고 하는 요 지수를 만들기 위해서 요거 양변 어떻게 한다? 세제곱. 그 왼쪽은 3의 세제곱. 자, 오른쪽은 10의 y분의 6제곱. 자, 양변 세제곱 한 거지. 자, 재료 준비됐고 27을 쓸게요 그냥. 자, 양변 세제곱 해주시니까 자, 왼쪽은 27이 되고 오른쪽은 바로 10의 y분의 6. 자, 이제 z분의 4를 만들기 위해서 자, 지수가 2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 양변 제곱하시겠다. 자, 그래서 25는 바로 10의 자, z분의 4제곱 되시겠다.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잘 봐야 돼. x분의 2에서 자, y분의 6인 이 지수를 빼야 되니까 얘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 얘를 곱해줘야 돼. 자, x분의 2라는 지수하고 z분의 4라는 이 지수랑 이 지수는 더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얘랑 곱한 다음에 얘를 나눠주자. 자, 얘랑 곱하면 50. 그냥 걔를 27로 나누면 자, 50을 27로 나눈 놈이 되고 자, 10에 자, 얘랑 곱한 다음에 얘를 나눠주니까 내가 원하는 지수인 자, x분의 2 빼기 y분의 6 더하기 자, z분의 4라는 친구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자, 문제가 궁금한 건 요거죠? 정답은 그래서 27분의 자, 50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 스텝 1의 뭐 가장 대표적인 자, 요 정도 문제만 니네가 하나 더 남았네. 오케이. 자, 36번까지 풀고 얘기해 줄게. 자, 원기둥 모양의 수도관에서 원의 넓이를 S 둘레. 자, 선생님이 아까 이제 이런 힌트들이 나오면 얘를 이제 식에 이름표를 좀 달아달라 했으니까 자, 이름표를 한번 달아볼게. 자,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요 식이 안 보이니까 이 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자, V는 자, 뭐라 쓸 수 있냐면 C 곱하기 자, L분의 S의 전체 3분의 1 제곱에 자, 곱하기 I의 자, 2분의 1 제곱이다 라고 해서 일단 식 구하겠고 자, 이름표 달아볼게. 자, 단면의 넓이입니다. 자, S는 넓이래요. 자, 원의 넓이. L은 바로 뭐냐면 L은 자, 둘레 길이, 원 둘레 길이. 요건 둘레. 자, 다음에 I는 기울기. 뭔지 모르지만 기울기. 얘는 기울기고 속력. 요거 속력. 자, 속력이라 했고 자, C는 상수라 했으니까 요건 상수니까 보통은 사라져. 자,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얘기 기억나요? 지수는 보통 나누고 로그는 빼라. 뭐 기억날지만 지수는 보통 나누고 로그는 보통 빼는 거니까 자,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어떤 상황이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식이 주어지면 쫄지 말고 일단 첫 번째 쫄지 말고 그 위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시고 자, L이나 S나 I나 V가 자, 어떠한
상황이 나온다. 1과 0.0 그 속도의 비를 때문에 자 자 이제 스텝 2 심화 문제 한 7개 정도 문제를 좀 설명을 좀 해도록 할게. 자 지금 원래 수업 시간이었으면 이 타이밍에 젤리를 한번 우리가 받았을 텐데 젤리를 이렇게 슉 하고 이렇게 던져줬을 텐데 받을 사람이 없네요. 뭔가 좀 되게 좀 그래. 암튼 자 오늘 일단 한번 삑사리 났던 그 음양 문제 때문에 한번 문제 있었기 때문에 바로 풀이를 시작을 하고 나서 다음에 뭐 다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일단 먼저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뭐 가우스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수의 어떤 정수 부분을 뭐 구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 많이 다루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이 설마 200개의 모든 숫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 정수 부분을 셀 수는 없으니까 뭔가 나름대로 규칙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만약에 루트 20에 정수 부분 구해라 라고 하면 얘는 이 근처에 있는 정수를 찾는다고. 선생님 이건 루트 16하고 루트 25 사이에 있는 얘가 한 4.5 정도 되는 수니까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뭐다? 4가 되게 되더라. 뭐 이런 논리를 펼쳐보자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자 세제곱근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그 값이 정수인 친구들을 좀 찾아주셔야 되거든. 그럼 일단 뭐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세제곱근의 1, 1이죠. 그럼 세제곱근의 얼마가 2가 될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 어렵지 않게 세제곱근의 8이 2가 된다. 또 세제곱근의 같은 원리로 자 27이 얼마가 되고 3이 되게 되고 자 세제곱근의 64가 얼마가 되고 4가 되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원리로 이게 200 근처까지 좀 찾아주셔야 돼요. 그럼 5를 3번 곱하기 125가 되니까 자 세제곱근의 자 125가 바로 5가 되게 되고 자 세제곱근의 216이 바로 6이 되게 되는구나. 뭐 이후도 일단 필요하지만 자 뭐 이제 문제는 200까지만 구하라 했으니까 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세제곱근의 1도, 세제곱근의 2도, 세제곱근의 3도 계속 세제곱근의 8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제곱근의 1부터 세제곱근 얼마까지? 7까지. 자, 세제곱근의 1부터 시작해서 자, 세제곱근의 7까지가 정수 부분이 다 1이 되겠구나. 그럼 1, 2, 3, 4, 5, 6, 7, 7개.
그래서 1이 몇 개가, 자, 7개가 이렇게 정수 부분으로 등장을 하겠구나. 아, 얘에서 얘를 빼면 바로 이렇게 개수가 나오게 되는구나. 자, 마찬가지 원리로 27에서 8을 빼면 19죠? 그럼 이제 2라고 하는 정수 부분이 몇 개가 나냐면 얘에서 얘를 뺀 19개. 자, 3이라고 하는 정수 부분도 64에서 27을 뺀 몇 개? 자, 37개. 자, 125에서 64를 뺀 그럼 4라고 하는 정수 부분을 갖는 놈도 자, 세제곱근 64부터 세제곱근 124까지. 그래서 얘를 넷을 빼면 61. 하나를 이게 빼면은 바로 61개가 정답이 되고. 자, 근데 이렇게 진행이 돼서 자, 200개 되니까 자, 세제곱근에 자, 200까지. 그럼 개수일 때는 요거서 요거 뺀 다음에 자, 하나를 추가해 주셔야 되니까 76개의 정수분이 5인수가 존재하게 되게 되더라. 이거를 이렇게 좀 더 더해 주시면 정수분. 그냥 뭐 1의 자릿수만 빨리 좀 이렇게 카운터에서 계산해 주시면 1의 자릿수를 가지고 좀 빨리 좀 답을 구할 수 있는데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나하나 체크해서 더해 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가 원래는 곱하기나 나누기의 연산이 좀 이롭게 공식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수의 표현을 갖고 있는 놈들의 덧셈이 계산이 조금 약간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수가 여러 개 더해져 있는 경우는 가장 낮은 차수의 식을 찾으라 했는데 자, 분자인의 중에 가장 작은 차수 바로 얘고 자, 분모 중에 가장 작은 차수가 얼마냐면 바로 얘가 되죠. 둘의 차이가 이 몇 개 차이 난다? 2018개 차이 나게 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분자인의 신고를 2의 2018승으로 강제 인수분해하면 첫 번째 신고는 2의 마이너스 2017제곱. 자, 얘랑 곱하면 분자하는 거 분자? 자, 얘랑 곱하면 바로 여기는 2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이 친구 인수분해하면 뭐가 돼요? 자, 묶어내면 얘는 뭐가 돼? 2의 마이너스 2015제곱.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이 친구까지 인수분해 해주시면 자, 이 친구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자, 보세요. 얘랑 곱하면 2의 2017승. 바로 이 마지막 항이 자,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밑에 분모에 자,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마이너스 3제곱 해서 자, 2의 마이너스 2017제곱까지가 있으니까 자, 밑에는 이 친구 약분돼서 결국에 남는 건 자, 2의 2018제곱이 남게 되더라. 자, 근데 거기에 1009제곱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자, 얘랑 곱하면 2가 되고 얘는 그래서 2의 제곱인 바로 4가 되게 되더라. 자, 조언할게. 자, 여러 가지 지수식이 더해져 있는 경우는 자, 반드시 가장 낮은 자, 저차식을 확인해서 걔네들로 인수분해 주시는 게 자, 계산하는데 자, 간단한 방법이 되겠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니네한테 문제를 먼저 다 풀어보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자, 일단 여건상 선생님이 조금 어렵게 생각할 만한 자, 우리가 또 방학 동안에 배웠던 개념으로 좀 해결하기 조금 힘들 것 같은 자, 그런 문제 위주로 설명을 해주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현재 3의 a제곱하고 9의 a제곱하고 자, 3의 마이너스 a제곱의 관계를 보시면 내가 얘를 만약에 대문자 a라 하면 이 친구는 바로 a의 제곱이 되고 이 친구는 뭐냐면 a분의 1이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해. 그래서 내가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b라 하고 이 친구 c라 하면 자, 주어진 조건을 정리를 해볼게. 자,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자, a하고 b하고 c를 더한 친구가 얘가 3분의 37이 되고 자, 그럼 이 친구는 a제곱, 이 친구는 b제곱, 이 친구는 c제곱이니까 자, a의 제곱에 자, b의 제곱에 자, c의 제곱이 자, 이제 우리가 얼마다? 자, 9분의 숫자 더럽죠. 81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자, 근데 그러면 얘랑을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 자, 3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자, a하고 b하고 c를 곱해놓으면 될 텐데 근데 스몰 a, b, c를 더한 놈이 2라 했으니까 얘는 바로 9가 되는구나. 그래서 주어진 조건들은 바로 요런 조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자, 그럼 일단 니네가 먼저 이 두 개씩을 비교해보면 자,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서 양변 제곱해서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뭐라고? 아,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자, 제곱을 하게 되면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더하기 2배 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자, 이게 양변을 제곱한 결과 요거 양변 제곱한 결과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거 알려줬고 자, 요것도 주어졌기 때문에 뭘 구할 수 있다? 요 친구를 구할 수 있다. 자, 숫자가 좀 더럽기 때문에 선생님 미리 계산을 좀 해본 결과 자, 이거의 결과 얼마냐면 30일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0일.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 A분의 1 더하기 자, B분의 1 더하기 자, C분의 1을 지금 현재 구하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ABC로 통분해 주시면 자, ABC로 통분해 주시면 자, 분모 문자에 BC 곱하니까 BC고요. 자, 분모 문자에 AC 곱하니까 AC고요.
자, 분모자 AB 곱하니까 AB가 돼서 ABC를 모두 곱한 건 아까 얼마라고? 9라는 거 알고 있고 자, 둘들끼리 곱한 건 31이라 알고 있으니까 정답은 바로 9분의 31이 정답이 되겠다. 자, 우리가 이제 지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이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 변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해. 그래서 이런 좀 독특한 스타일의 문제들은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자, 9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 목이 이렇게, 목이, 잘못 졌는지, 이것도 TMI지만, 목이 좀 뻐근하네요. 아니면 오랜만에 칠판에 글씨를 써서 그럴 수도 있어. 그지? 거의 일주일 만에 지금 칠판에 글씨를 쓰는 거라.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한 지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필기를 안 하고 써본 적이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써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17년, 18년 수업 진행하면서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말이지. 자, 봅시다. 자, 일단 3의 A승이고 이거 좀 되게 유명한 레전드 문제야. 우리가 이제 지수로그 이 대소관계 문제가 일반적으로 되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이 문제를 실제로 시험을 봤었던 이게 되게 오래됐을 거야. 아마 이게 하여튼 10년 이상 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려갖고 왔던 그 애들의 표정이 아직까지 선생님이 눈에 좀 기억이 나는데 그럼 일단 지금 얘는 27 일반적인 방법으로 안 풀린다. 로그래도 안 풀린다 이 문제. 자, 일단 지금 얘가 스케일이 27, 29인데 얘가 이제 혼자 5니까 양면 제곱해서 29를 자 9의 a제곱이 자 25다라고 이렇게 3개씩을 비교함으로써 A, B, C를 확인할 거야. 근데 이 친구는요 우리가 이제 감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상당히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지금 단어는 아니지만 지수 함수의 개념을 좀 이용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해. 자, 어떤 경우 좀 한번 볼게. 자, X축이 있었어. Y축이 있었어. 선생님은 그래서 지금 현재 뭘 확인해 볼 거냐면 자, 9의 X승, 7의 X승, 8의 X승이라는 자, Y는 7의 X승, 8의 X승, 자, 9의 X승이라는 그래프를 다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갑자기 왜 함수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요 지수함수들은 공통적으로 항상 0,1을 지나는 자, 증가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함수가 세 종류니까 자, 세 가지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 자, 지수함수는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 반식의 방향으로 돌아간다 했기 때문에 요게 9의 x제곱이고 요게 8의 x제곱이고 요게 얼마다? 바로 7의 x제곱이 되더라. 자, 근데 그 대상 숫자가 25 아니면 27 아니면 29이기 때문에 자, y는 25라고 하는 직선, 자, y는 27이라고 하는 직선, 자, y는 29라고 하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자, 이 중에 a, b, c가 과연 무엇일까를 찾아주셔야 돼요. 첫 번째, 자, 9의 x승에 a를 넣었더니 25가 되더라. 자, 9의 x제곱이란 이 함수에 a를 집어넣었더니 25가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얼마다? a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자, 8의 x승에 c를 집어넣어 27이 되더라. 자, 8의 x승에 c를 집어넣어서 27이 되게 되더라. 그럼 c의 위치는 바로 어디다? 여기가 바로 c의 위치.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 자, 7의 x승에 자, b를 집어넣었더니 29가 되더라. 29가 되더라. 자, 7의 x승이라는 함수에다가 뭘 집어넣었더니 b를 집어넣었더니 자, 29가 되더라. 여기가 바로 자, b에 대한 위치. 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예를 들어 예를 들자면 요점 x좌표랑 요점 x좌표의 대소관계 물어보면 이건 사람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애매하게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 자, 적당하게 지수함수 그래프 그려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 지수에 대한 대소관계를 판단하기 힘든 문제들은 이렇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 A, B, C에 대한 대소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된다. 자, 우리 이거 레전드 문제니까 자,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 정말이야.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자, 이제 10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문제들이 좀 약간 계산이 좀 지엽적으로 좀 더러운 문제이긴 하지만 자, 우리 연습을 좀 해줘야 되니까 자, 10번 문제 볼게요. 딱 3문제 남았습니다. 3문제. 자, 오늘 일단 출결 체크 다 했으니까 선생님도 요거를 촬영을 하고 얼른 퇴근을 해서 인코딩을 해서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자, 주소를 그 해당하는 요일에 맞춰서 선생님이 문제를 보내주도록 할 거야. 자, 시작해 볼게. 자, 일단 지금 이 식의 구조가 얘랑 얘랑이 지금 현재 무슨 거냐면 지금 역수관계의 형태를 띠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A의 X승 빼기 A의 마이너스 X승을 자,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로 나눠라 라고 하는 자,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 분자에 뭘 곱하냐면 A의 X제곱. 자, 분모 분자에 뭐 곱한다고? A의 X제곱 곱해서 정리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 되거든. 그럼 얘랑 곱하면 A의 2X가 되고 자, 얘랑 역수관계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 되고
자, 얘랑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서 a의 2x승이 되고 얘랑 곱하면 역수니까 더하기 1이 되게 되고. 자, 사실은 좌변에 있는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 오른쪽에는 자, 이런 식으로 식변환이 좀 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의미인지 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분모 분자에 2의 루트 2제곱을 곱하면 자, a를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다 2의 루트 2승 곱하면 4의 루트 2승. 자, 2의 루트 2승 곱하면 역수니까 마이너스 1. 자, 마찬가지로 4의 루트 2승에 더하기 1이 일단 a를 분모 분자에 자, 2의 루트 2제곱이라는 놈을 자, 분모 분자에 곱해줘서 이렇게 a를 정리를 해봤고 자, b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b도 지금 현재 구조가 이런 구조와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고 둘이 역수관계 그래서 분모 분자에 2의 루트 3을 곱해주면 이 친구를 자, 분모 분자에 곱해주시면 자, 4의 루트 3 빼기 1 자, 4의 루트 3 더하기 1로 자, b값을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형태를 좀 보니까 선생님 이거 봐요. 4의 루트 2승이랑 4의 루트 3승인 자,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곱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잠깐 치환을 좀 할게. 이 친구를 네모라 치환하고 이 친구를 세모라 치환하면 자, a 값은 바로 뭐가 되냐면 네모 빼기 1을 자, 네모 더하기 1로 나눈 놈. 그럼 b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자, 세모 빼기 1을 세모 더하기로 나눈 놈.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네모 세모를 곱한 거기 때문에 자, 네모 세모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네모 세모 더하기 1을 이 문제가 구하고 싶은 거구나. 자, 그래서 이 친구를 네모로 정리하고 세모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고 하는 계산을 좀 해주셔야겠다. 자, 정리해볼까? 자, 여기에 넘어가면 a하고 네모 곱한 놈하고 a를 더한 놈이 자, 네모 빼기 1이 되고 내가 궁금한 건 네모니까 넘어갈게요. 자, a 빼기 1만큼의 네모. 자, a 네모에서 1 네모를 뺐으니까 넘어가고 이 친구의 결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돼서 아, 네모는 a 빼기 1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그럼 동일한 원리로 세모는 구조가 똑같으니까 자, b 빼기 1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되는구나. 자, 실제로 이 친구를 자, 일식에 집어넣어 주시고 그럼 번분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밑에는 a 빼기라고 b 빼기를 분모에 곱해서 자, 정리해주는 과정은 니네가 한번 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겠느냐? 자, 근데 물론 뭐 전체적인 난이도가 더럽긴 하지만 자, 요 연산은 자, 실제 우리 지수식 연산할 때 좀 많이 하는 연산이니까 자,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시길 바란다. 이게 바로 10번 문제의 유형이었습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생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실생활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 일단 제일 먼저 뭐 해라? 쫄지 말고. 자, 그 이후에 이제 집어넣고 계산하고 로그 없으니까 자, 이거는 계산 문제다. 양변에 상용 로그 씌우고 그런 게 아니라 요거 그냥 계산 문제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 자, 알겠지? 실생활 문제 나왔는데 여기 지금 현재 로그가 없잖아. 그지? 여기 로그가 없으니까 자,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조건을 대입해서 적당한 덧셈 뺄셈 곱셈 정도. 근데 로그는 덧셈 뺄셈 한다 그랬고 뭐 지수는 곱하기 나누기도 했으니까 어떻게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최대 개체수가 k인 어떤 생물의 개체수를 측정하기 시작한 t시간 후 그러니까 여기는 요 놈이 여기 이제 시간이 되는 거고 자, 여기는 a라든지 여기는 b라든지 여기는 c가 전부 다 상수. 그래서 궁금한 건 바로 최대 개체수인.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t라는 놈하고 nt라는 놈의 어떤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상수고. 그죠? 자, 개체수 k, 요것도 이제 상수니까 상수. 그러니까 여기는 a, b, c도 상수. 결국 여기는 t라는 변수와 nt 사이 관계구나. 그래서 지번을 쓰는 첫 번째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분필이 여기죠. 자, 이게 또 마이크 한번 체크하고. 오케이. 자, t가 10일 때 개체수를 3분의 1 k라 하고 자, t가 15일 때 개체수를 5분의 1k라 하고 자, t가 20일 때 개체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네모라 했을 때 자, 네모 값은 과연 뭐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게 자, 이 문제의 의도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상황 집어넣어 볼게. 선생님, 3분의 1 k예요. 자, 분자에 k가 남고 자, 2 더하기 c 곱하기 a의 마이너스 뭐가 되냐면 10b. 자, 두 번째 여기 집어넣을게. 자, 얼마냐? 5분의 2k예요. 자, k를 2 더하기 자, c 곱하기 a의 마이너스 몇이냐면 자, t가 15일 때니까 15b. 자, 그래서 네모 궁금해. 개체수 네모가 궁금해. 얼마일 때? t가 자, 20일 때 자, k를 2 더하기 c 곱하기 a의 자, 마이너스 20b로 나눈 자, 요거의 값을 계산하고 싶다. 그냥 뭐 연립이라 보시면 되거든. 자, 첫 번째 요거 kk 약분해 주시고 분모가 3이네. 그럼 얘도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친구 얼마다? 값이 1이 되게 되더라. 자, 그러면 kk 나눠주시고 자, 양변 역수해 주시면 얘가 2분의 5 그럼 얘가 2분의 5가 돼야 되니까
자, 5분의 2는 2분의 5의 역수니까 얘가 2분의 5가 돼야 되고 얘가 얼마가 되더라? 2분의 1이 돼야 되더라. 자, 2 더하기 2분의 1, 2분의 5, 역수 5분의 2. 자, 그래서 C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0B제곱이 1이고 자, C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5B제곱이 얘가 2분의 1이라 했으니까 자, 요건 과연 얼마가 될까? 뭐 요게 이제 이 문제가 원하는 바. 자, 로그는 빼고 지수는 보통 나누는 거라 했으니까 자, 얘로 나누면 C끼리 서로 약분이 되고 이 지수에서 이 지수를 빼니까 A의 5B가 되게 될 텐데 자, 1을 2분의 1로 나누기 때문에 오른쪽 결과 얼마 되더라? 2가 되게 되더라. 요게 내가 구워지시.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요거 얼마일까? 자, 내가 지금 요 결과를 통해서 얘를 확인하려면 일단 양면 제곱하면 A의 자, 10B 제곱이 4가 되게 되고 이 친구 얼마다? 4분의 1이 되게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자, C값은 얼마가 되더라? 자, 4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게 되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이 친구의 결과는 4고 자, 이 친구 결과 잠을 잘못 잤나 봐요. 4가 되고 그럼 A의 10B가 4니까 A의 20B 양면 제곱하면 16이 되고 그럼 이 친구는 지금 지수가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역수 처리해줘서 자, 16분의 1 되게 되더라. 자, 그래서 네모는 바로 2 더하기 자, 4 곱하기 자, 16분의 1의 K가 되니까 4분의 1, 4분의 9, 9분의 4K 그래서 9분의 4K가 바로 내가 원하는 정답 되겠다.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인데 조금 일반적인 지수랑 좀 약간 다른 어떤 기출 문제 스타일이라 근데 이거 우리 아마 그 부선문이나 아마 그 문제 중에 한번 풀어본 적 있었을까요? 그 파란 교재 레벨업 문제나 아니면 우리가 그 구성문 중에 풀어본 적이 있었던 문제일 거야. 보면서 좀 익숙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자, 여기까지 좀 확인하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이번 금토까지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자, 삼각함수 수능특강 3단원인 삼각함수가 문제량이 좀 적기 때문에 그거에다가 두 번째 이 영상 보시고 요 포커스온 지수 부분 문제 푸시고 자, 개인별 성취도에 따라 선생님이 문제를 좀 내줬거든.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풀어주시고 자, 개별적으로 내준 과제들이 있었지. 자, 그거 좀 문제 좀 풀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마지막 문제 한번 설명해보고 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요런 지수 관련된 문제를 로그로 문제를 해결해도 돼. 그러니까 결국에 지수로 억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요런 스타일의 문제. 아까 우리 설명했던 요 스타일. 그죠? 요 이제 능케이라고 잡아서 문제를 보통 해결하는데 근데 지수로 잘 해결이 안 되면 로그로 푸세요, 그냥. 야미 로그 취해서. 그럼 돼. 좀 시간이 걸려도 풀 수는 있어. 근데 오늘은 일단 지수에 대한 공부를 하는 날이니까 자, 가급적이면 로그 사용하지 않고 지수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다. 자, 일단 먼저 x 빼기 y라고 하는 이런 특이한 형태가 좀 보여. 얘가 2의 y제곱 곱하기 3의 y제곱 이렇게 되거든.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럼 이제 x 빼기 y라고 하는 지수를 만들기 위해선 얘로 나눠야 되니까 양변을 2의 y제곱 나눠서 2의 자, x 빼기 y제곱이 자, 3의 y제곱이 되고 그 결과를 이렇게 k라고 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랑 비교해볼까? 자, 양변에 x 빼기 y의 역수지수를 취해주면 2가 자, k의 x 빼기 y분의 1 자, 마찬가지 원리로 자, 3이란 친구가 k의 자, y분의 1 자, 근데 x 빼기 3분의 3 여기 3배가 돼야 되니까 양변 세제곱해서 자, 8이 k의 자, x 빼기 y의 세제곱이 되는구나. 자, 이런 지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이런 지수를 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식에서 양변 세제곱한 거 요게 좀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거든. 자, y분의 2란 지수 있네요. 그 양변 제곱을 해서 자, 9라는 친구가 바로 k의 자, y분의 2제곱이 되더라. 자, 이것이 바로 양변을 제곱한 결과다. 자, y분의 2란 지수를 만들기 위해서 제곱했고.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이 지수하고 여기 있는 이 지수를 더하기 위해선 자,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끼리 곱해줘야겠지? 그래서 8, 9, 72가 지수끼리 더해서 자, k의 x 빼기 y분의 3 더하기 자, y분의 2가 되는데 자, 요 값이 자, 2라고 지금 현재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 바로 k의 제곱이 되겠다. 자, k 값은 그래서 얼마다? 자, 루트 7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여기는 k가 루트 72의 값을 갖는답니다. 그럼 여기는 이 친구도 루트 72고 이 친구도 루트 72고 그럼 이 루트 72를 자, 제곱한 다음에 자, 36분의 1을 곱해달라 했으니까 자, 36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72 약분하면 2가 되고 정답 그래서 바로 8이 정답이 되게 되더라. 자, 일단 스텝 2는 선생님이 문제풀이 위주로 좀 설명을 했는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좀 더러운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과제를 하면서 스텝 2 부분이 너무 안 풀린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텝 1은 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물론 스텝 1에도 중간중간 좀 약간 더러운 문제 스타일은 좀 있지만 자, 스텝 1은 반드시 다 해주시고 자, 스텝 2 부분은 문제 한 선생님이 지금 풀어준 거 문제 빼고 나머지 문제 중에 한 반 정도만 풀려도 지금 현재 괜찮다. 내신 때까지는 당연히 다 풀려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자, 선생님이 오늘 수업은 없는 날이었지만 우리 그 공부에 대한 그 공백이 생길까봐 선생님도 이제 빔 자료 만들고 여기 나와 있게끔 이렇게 선생님 문제를 열심히 다 수업 준비를 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줬으니까 자, 부탁하는 부분들은 절대로 일단은 지금 뭐 다른 애들이 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놀려면은 한없이 놀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할 수 한다면 자, 본인 또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니까 뭔 얘기 하고 싶은지 알겠지? 놀지 마시고 다음에 보는 날까지 지문 이만큼 준비해 놔야 돼. 일단 개강하고 나면 선생님이 일단 지금 계획은 거의 10-10으로 니네 어차피 계약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10-10으로 쭉 불러다가 개인 질문하고 안 된 과제 풀이하고 그래서 진도 개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해 나갈 계획이니까 일단 그거 좀 참고해서 과제 잘 체크해 두시고 자, 지문할 거 이만큼 준비해 두시고 자, 근데 중간중간 좀 흐름이 좀 빨리 요거만 딱딱 질문하면 뭐 다른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부분들은 카톡으로 반드시 질문을 해주길 바란다. 자, 다음에 실제로 만나는 날까지 안녕. 알겠지? 다음에 볼게.